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밋의 조슈입니다. 2023년에 1월 둘째 주,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실천하고 계신가요? 1월 둘째 주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CES 2023에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업데이트를 대거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로 90 클래스 GPU를 포함한 노트북용 지포스 RTX 40 시리즈, 데스크탑용 지포스 RTX 4070 Ti GPU, 지포스 나우용 지포스 RTX 4080 얼티밋 업그레이드, DLSS3 및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 채택된 새로운 게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지포스 RTX 40 시리즈 노트북은 이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이 최대 3배까지 향상되었으며 에이다 아키텍처와 엔비디아 DLSS3 5세대 맥스Q 기술이 처음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게이머는 사이버펑크 2077을 비롯한 AAA급 게임에서 최대 4배 향상된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크리에이터에게는 옴니버스와 같은 엔비디아 스튜디오 전용 앱,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앱인 블렌더 등을 위한 초고속 가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트북용 새로운 GPU 라인업에는 지포스 RTX 4080, 4070, 4060, 4050 GPU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최초로 RTX 4090 GPU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이다 아키텍처는 노트북의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감을 지원하며 지포스 RTX 4080 및 4090 GPU를 탑재한 RTX 40 시리즈 플래그십 노트북의 가격은 $1,999부터 시작하며 이 노트북은 2월 8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RTX 4070, 4060, 4050 노트북은 GPU 전력을 3분의 1 정도로 적게 사용해도 이전 세대 플래그십 모델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해당 노트북의 가격은 $999부터 시작하며 이 노트북은 2월 22일부터 구입 가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지포스 RTX 4070 Ti GPU는 엔비디아 에이다 아키텍처 및 DLSS3를 채택하여 지포스 RTX 3090 Ti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를 보이며 전력 소모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포스 RTX 4070 Ti는 저렴한 가격에 1440p 해상도 모니터에서 지상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PC 게이머에게 적합합니다. 또 듀얼 AV1 인코더로 렌더링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영상 편집자에게도 이상적입니다. 지포스 RTX 4070 Ti는 기존 지포스 GTX 1080 Ti 또는 지포스 RTX 2080 사용자를 위해 놀라운 업그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지포스 RTX 4070 Ti는 DLSS3 기술과 결합되어 지포스 GTX 1080 Ti와 비교해 12배 이상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 AIC 파트너의 커스텀 카드는 2023년 1월 5일부터 구입이 가능했으며 가격은 $799부터 시작되며 한편 파운더스 에디션 버전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DLSS는 엔비디아의 AI의 기반을 둔 기술로 계속해서 초해상도 기술을 표준을 이끌어가는데 엔비디아 DLSS는 AI와 지포스 RTX 텐서 코어를 사용해 프레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뛰어난 화질을 유지합니다. 지난 10월 출시된 DLSS3에는 네이티브 렌더링 대비 최대 4배 향상된 DLSS 성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레임 생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17개의 게임에서 DLSS3를 지원하고 있으며 곧 33개의 게임과 앱 역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포스 RTX 사용자는 250개 이상의 게임과 크리에이티브 앱에서 AI의 기반을 둔 DLSS의 성능 향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MD가 준비 중인 X3D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CES 2023 키노트에서 공개된 라이젠 9 750X3D와
7900X3D에 적용된 3D V 캐시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시 메모리는 모든 CPU 코어에 동일한 용량과 레이턴시 구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지만 라이젠 9 750X3D와 7900X3D에는 한쪽 CCD에만 3D V 캐시가 적용된 언밸런스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AMD가 왜 이런 구조를 채택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3D V 캐시가 적용된 CCD의 최고 속도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3D V 캐시가 적용된 CCD는 최고 속도가 5GHz로 제한됐기 때문이라는데 독일 컴퓨터 베이스가 AMD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3D V 캐시를 적용하면 CCD 속도가 기존 X 라인업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게임을 제외한 작업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속도가 더 빠른 일반 CCD를 함께 배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CCD마다 속도와 캐시 용량, 레이턴시가 다른 조합이라서 양쪽 CCD로 작업이 분산될 경우 작업 효율은 더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신들은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윈도우 스케줄러의 개선 작업을 해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어차피 빅리틀 구조를 실현한 인텔 덕분에 작업 유형에 맞춰 특정 코어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스케줄러를 라이젠 9 750X3D와 7900X3D에 활용하면 3D V 캐시가 적용된 CCD에만 게임 같은 특정 작업을 할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이를 통해 게이밍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본래 목적은 쉽게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AMD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한 자료가 이를 입증합니다. 대신 앞서 말한 대로 3D V 캐시와 5GHz 고정된 클럭이 풀로드 작업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A17 칩셋은 성능보다 배터리 수명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미국 IT 매체 9to5 맥이 주장했습니다. TSMC는 대만 남부 타이난 캠퍼스에서 3nm 공정의 제품 양산을 시작했으며, TSMC의 첫 3nm 공정 고객은 역시 애플입니다. 애플의 차기 맥북 프로용 M2 프로 및 M2 프로 맥스 칩에 최초 3nm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플이 내년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되는 A17 바이오닉에도 3nm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만 탑재된 A16 칩이 4nm 공정으로 제조됐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TSMC의 개선된 5nm 공정이나 다름없습니다. TSMC의 마크 리유 회장은 자사의 3nm 공정이 5nm 공정 칩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약 35%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유 회장의 발언은 3nm 칩이 성능 향상보다 전력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의 금 나누기 전략에 따라 3nm 칩 A17 칩이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에도 탑재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최근 푸 분석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에는 A16 바이오닉 칩과 6GB 램이 장착되고,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는 3nm 공정의 A17 바이오닉 칩과 8GB 램이 장착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해외 매체 샘모바일이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MX 사업부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갤럭시 S23 시리즈를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같은 가격에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반도체 부족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신제품 출고가 동결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전량 탑재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예상을 깨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가격, 즉 북미 기준 가격을 동결하면서
삼성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 모바일은 삼성이 차기 갤럭시 S23 시리즈의 가격을 올릴 경우 애플 아이폰 14 라인업과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갤럭시 S23 모델은 $799, 갤럭시 S23 플러스 모델은 $999,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들은 $1199에 책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삼성은 다음 달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올해 첫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포스 RTX 4070 Ti가 공개되고 지포스 나오는 RTX 4080 울트라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국내에서도 가격이 괜찮을지 글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